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명사 강연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강연을 해주실 요즘 정말 그리고 가장 핫한 강연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분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로봇 디자이너이자 주식회사 A로봇을 운영하시는 엄윤설 대표님도 오늘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으로 좀 더 친숙한 기업이죠. 구글 아시아 교육 총괄 콜린 마슨의 영상 강연도 세 번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사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학교를 보여주실 분입니다. 디지털 지구 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자, 오늘 디지털 지구는 이런 학교를 원한다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서 퍼포먼스가 너무 화려했는데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 쓰려니까 왠지 좀 위축되는 감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관찰해서 보는 집단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저랑 같이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은 과연 현재 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 마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마음을 어디서 보냐 하면 에브리타임이라는 데 자꾸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대학에는 제가 이제 에브리타임에 들어간다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게 비밀은 아닌데, 에브리타임이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저게 뭘까 궁금하실 텐데,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 생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격없이 나눠볼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같은 앱입니다. 아마 집에 뭐 형이나 언니, 누나가 있었으면 아마 쓰는 걸 잠깐 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에브리타임이 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플랫폼인데 제가 껴있는데 왜 가입이 가능하냐 하면 그게 학교 이메일만 있으면 인증받아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에브리타임 자꾸 들어갔어요. 왜 자꾸 들어가나 제가 스스로 어느 날 돌아봤더니 우리 학생들을 못 만나니까, 학생들을 맨날 원격 수업, 줌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자꾸 들어가서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있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2020 학번, 흔히 20학번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글을 남겼던 건데, 강원대학교는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에브리타임에. 한 학기 넘게 수업을 했는데 이런 말이 남겨져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 순간 저는 심리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머릿속을 쫙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모인 적이 없잖아요. 학교에 모인 적이 없고 맨날 자료 주고받고 영상 주고받고 온라인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사회적인 실제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구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료라는 의식이 별로 안 생겼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아마 오늘 현장에 중고등학생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거 나도 비슷한 거 쓰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제페토 플랫폼 안에다가 저희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선배하고 후배가 여기서 만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벽돌 하나하나 쌓아갖고 만들어가는 약간 그런 구조예요.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대학이 이보다 훨씬 더 큰데 저희 대학 공간의 대략 한 10분의 1 이 정도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뭔가 짙은 회색의 커다란 대문 같은 거 저희 학교의 정문이고요. 정문 들어가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한 6개 정도의 건물이 제가 있는 공대 건물입니다. 공대 건물 뒤쪽에 창업보육센터도 보이네요. 저는 이제 어떤 건물인지 뻔히 아니까 보이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학교 안쪽에 동그랗게 운동장 트랙도 보이죠, 중앙 정도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 저희 대학의 대도서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겠죠. 만들어가지고 실제 어떤 작업을 했냐면 학생들 보고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하나 둘 모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반을 쪼개가지고 한 방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으니까 방을 쪼개가지고 20학번 신입생들 그 다음에 2, 3학년 선배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교 투어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 공대 건물이고 책을 빌릴 땐 저기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선배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근데 설명만 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분들이 이걸 보다 보면 이 공간도 있었구나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공간 따로 있는데 아마 머릿속에 떠올려질 것 같아요. 미로찾기 하는 공간도 있고 뭐 멋진 연예인들이 사는 집도 있고 근데 그냥 공간만 보여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뭔가 보물찾기 같은 행사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상징물을 학교 곳곳에 숨겨놓고 지리를 잘 아는지 확인해보고자 빨리 찾아오도록 하는 게임도 즐겼고요. 그다음 이 안에서 채팅과 음성으로 선후배들끼리 퀴즈 게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인 메타버스입니다. 자, 메타버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메타가 뭔가 초월한다라는 말이고요. 버스가 세상, 유니버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초월하고자 하는 거냐? 현실에 갖고 있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넘어가자라는 건데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화된 환경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학교의 신입생 선배들이 모였던 각자를 상징하는 자그마한 캐릭터, 그런 것도 아바타고요. 또는 얼굴이나 몸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내 아이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아바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나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바타를 메타버스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걸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아바타 떠올리면 이거 좀 게임 같다. 게임할 때 내가 썼던 캐릭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게임 세상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느낌은 뭐냐? 게임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에서 과연 제가 관찰했던, 제가 만났던 우리의 알파 세대, 지 세대 또는 그 윗세대들은 어떤 식으로 배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제가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마주쳤던 학생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제가 실제 봤던 친구 중엔 17살, 16살,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이걸 하더라고요.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플랫폼을 만들었던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조차 이 플랫폼이 이렇게 쓰도록 만든 건 아닙니다. 이렇게 쓸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플랫폼 안에 보게 되면 아바타도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저희 학교처럼 뭔가 공간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드라마를 왜 만들었냐? 아바타를 배우화시키고 월드 만드는 기능으로 무대를 꾸며갖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냐? 숙제였냐? 누가 시킨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꿈이 원래 드라마 작가 또는 영화 감독 이런 게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사실 그런 걸 잘 배우기는 힘들잖아요. 특정 학교가 아니면. 또 하나는 학교 밖에도 그걸 배우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내가 부딪히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죠. 또 자기가 생각했던 짧은 스토리 라인을 아바타한테 배우를 맡기고 월드를 갖고 무대를 만들면서 드라마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할 때 많이 보이는 툴들로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화 그 다음화를 또 고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실제 히트를 쳤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조회수가 뭐 몇만회, 몇십만회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놀라웠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 친구 제가 실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 학생이에요.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저 영상을 찍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메타버스 속 친구입니다. 황찬우라는 학생인데 정말 멋있는 친구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떤 작업을 했냐 하면 자운서원이라고 하는 멋있는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서원을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분들, 국내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친구가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채널에 잘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다가 이 자운서원을 옮겨놔 보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로블록스, 미국에서 뭐 몇억 명이 사용하는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 자운서원을 똑같이 짓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볼까 하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책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 한글판 책이 좀 나왔습니다. 전혀 없었고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부모님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궁리를 하다가 해외에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누구를 찾았냐 하면 유럽에 있는 몇몇 로블록스 잘 만드는 젊은 친구들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었겠죠. 프랑스인, 이탈리아인이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는데 문제는 그들은 한국어를 못하고 이 황찬우군은 또 이태리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고. 저 어떻게 했나 했더니 여러분이 자주 쓰는 도구 중에 하나 그걸 썼더라고요. 탑하고 구글 번역기. 사실 이거 대학생들도 많이 씁니다. 대학생들도 제가 이만큼 논문을 주면은 금세 읽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었을까 하면 팝하고가 읽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바로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로블록스 전문가들한테 건축하는 기법을 배워서 실제 자운서원을 너무 멋지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역으로 자기도 가르쳐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게 굉장히 낯선 건물인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 입장에서 좀 더 많이 접해본 문화 중에 중국 문화, 중국에 있는 어떤 건물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찬우 학생이 그건 중국 건물이 아니라 한국에서 현재로 보게 되면 학교 같은 공간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던 거다라고 열심히 또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자,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이들은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서 서로로부터 배우는구나. 한쪽은 우리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저쪽은 이 친구가 모르는 메타버스 건축을 알려주고 서로로부터 너무 효율적으로 잘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의 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이의 묘에는 저기 양쪽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현재 자, 실제 이 친구의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학생은 실제 이 학생도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영남대학교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도 제가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는 메타버스 속 친구입니다. 저랑 가끔씩 소통을 합니다. 메신저로 의견도 주고받고 서로 이제 그렇게 좀 물어보고 배우고 있는데 영남대학교도 뭐 저희 대학하고 같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니까 사회적인 실제감도 많이 낮아졌고 서로 그리워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게 학교 차원에서 저도 학교 차원에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교수니까 먼저 나서서 우리 학과 학부생들한테 이런 거 해보자라고 제안해서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영남대의 케이스는 조금 더 신선했습니다. 철학과 학생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냥 직접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21학년도 학번, 즉 올 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한테 우리가 학교 건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입학식을 해주자 직접 선배들이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가 시켰거나 기업이 협찬했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냐 하면 이런 모습으로 실제 입학식을 멋있게 꾸려나갔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이 친구가 보여준 능동적인 모습이었어요. 보통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무언가를 시키고 무언가 가져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거 해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나서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잘 만들어주지 못했던 능동성을 스스로 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젊은 층들만 이렇게 하고 있을까? 또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가 메타버스라는 명칭 아래 굉장히 3차원, 3D가 등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지 않다라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삼성그룹에서 직원들 내부 학습할 때 쓰는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삼성그룹 플랫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배경은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제 상호작용, 설계에 일을 했고요. 삼성그룹의 양해를 받고서 일부 화면을 가져온 것입니다. 삼성은 그럼 고민이 뭐였을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졸업을 하고 대학까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도 평생 그 무언가를 계속 배워나가는 게 삶의 방향입니다. 삼성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끝없이 계속 성장하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회사에서 가르쳐줄 때만 참여하는 거,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거, 또는 본인이 아는 걸 잘 끄집어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없을까? 이게 삼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지식을 누구한테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따뜻하게 피드백하고 의견을 보낼 수 있는 플랫폼, 그러면서 나하고 우리 동료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삼성의 수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이걸 깔아서 실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집에서 회사에서 짬날 때, 공부할 때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친한 대학 때 친구들 중에도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플랫폼을 엄청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젊은 층의 새로운 현상, 그리고 삼성에서 쓰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봤을 때 현재 디지털 지구에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앞서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학생, 경험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나갔죠. 두 번째 보여줬던 황찬우 군, 본인은 몰랐는데 서로로부터 물어보면서 배워나갔죠. 또 그 다음에 보여줬던 친구,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벤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배움을 이끌어 갔습니다. 즉 미래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서로로부터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는 교육을 어느 쪽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 워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서 배움으로, 기존에 우리가 하던 에듀케이션을 러닝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듀케이션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고 러닝만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학습 현장에 너무 많은 교육만 존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존에 제가 있는 수업에서도 수업의 기본 모드는 경쟁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점수를 매기고 줄 쓴 것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는 경쟁 위주였는데 디지털 지구에서 우리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강의가 교육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가 중심이 있고 학생들은 그 강의에 숙제를 좀 해오면서 배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강의가 아닌 경험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수동적이었습니다. 교수가 시키고 학습자는 따라오는 형태였는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만들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보여드릴 키워드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약간 섭섭해하거나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학습 현장의 중심에 사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수자 서 있는데 현재 또는 미래 교육의 방향에서 이게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서 있냐 하면 학습자가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는 평생 무언가를 익히면서 배워나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학교가 그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지털 교육 형태로 학교가 진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이 그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배움의 터전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움의 터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로부터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의 도전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의 강연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첫 번째 강연. 자,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뭐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듣기만 했지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잘 볼 수 있었던 강연이었고,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메타버스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